여러분, 췌장암이 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단순히 다른 암보다 더 공격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초기 증상이 너무나 미미해서, 아니 너무나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처럼 보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겨버린다는 점이죠. 하지만 오늘부터 그 상황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췌장암을 경고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10가지 이상 신호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언을 드릴 테니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혹시 최근 들어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하고 미묘한 몸의 변화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첫 번째 증상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호, 황달입니다.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증상이죠. 췌장암의 가장 눈에 띄면서도 가장 강력한 경고 증상 중 하나가 바로 황달입니다. 단순히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샛노랗게 변하는 외관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분명히 몸 안에서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많은 경우 그 뿌리가 췌장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황달은 우리 몸에서 오래된 적혈구가 분해될 때 생기는 노란색 색소인 빌리루빈이 과도하게 축적될 때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빌리루빈은 담즙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췌장에 종양이 생겨 담즙이 흐르는 담즙관을 막게 되면 빌리루빈이 몸 안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위험한 점은 특히 초기 단계의 췌장암은 통증 없이 자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종양이 담즙관을 막기 시작하는 순간 비로소 황달이 첫 번째이자 가장 눈에 띄는 경고 신호로 나타납니다. 황달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다른 징후들도 있습니다. 소변 색깔이 콜라나 차처럼 매우 진해지는 경우, 그리고 담즙 부족으로 인해 대변이 회색빛을 띠거나 심지어 점토처럼 변하는 경우, 또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극심한 피부 가려움증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황달은 간 문제나 다른 감염과도 관련될 수 있지만 특별한 병력이 없는 고령자에게 갑자기 황달이 나타났다면 즉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것과 췌장의 연관성을 알고 계셨나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증상을 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황달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두 번째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원치 않는 체중 감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치 예상치 못한 선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몸이 보내는 아주 조용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란 식단 조절이나 운동 또는 다이어트의 의도 없이 6개월 이내에 본인 체중의 5% 이상이 감소한 경우를 뜻합니다. 췌장암 환자의 경우 이러한 체중 감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양이 췌장에서 지방, 단백질 등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소화 효소의 생성 능력을 방해하여 영양소 흡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 종양이 위를 물리적으로 압박하여 조금만 먹어도 빨리 포만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암 자체의 빠른 성장이 몸의 대사를 가속화시켜 가만히 쉬고 있는 상태에서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칼로리를 빠르게 소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흔히 동반되는 식욕 감소라는 증상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체중 감소를 스트레스, 나이, 또는 단순히 생활 습관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심각한 문제와 연결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속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피로, 복통, 또는 소화 문제와 동반된다면 이는 단순한 현상을 넘어선 심각한 문제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이유 없이 체중이 크게 줄었다면 댓글에 체중 감소라고 남겨 숨겨진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세 번째 신호는 지속적인 복통, 특히 상복부 통증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복통을 겪습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었거나 가스가 차거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죠. 하지만 만약 통증이 자주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거나 음식을 먹은 후에 혹은 심지어 누워있을 때 더 심해진다면 이는 단순한 소화불량 이상일 수 있습니다. 췌장암의 가장 흔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가장 많이 무시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상복부 또는 등 중앙 부위에서 느껴지는 지속적인 둔통입니다. 왜 이런 통증이 생길까요? 췌장은 우리 몸의 등 쪽 복부 깊숙한 곳에 위치합니다. 이 부위에 종양이 자라면 주변 장기나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 깊고 묵직한 통증을 유발하며 이 통증은 종종 등 뒤로까지 퍼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통증을 계속되는 불편함으로 묘사하며 음식을 먹거나 똑바로 누웠을 때 더욱 심해진다고 말합니다. 일부는 이를 위험한 소화불량 또는 단순 근육통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증상이 종양이 이미 주변의 민감한 구조를 압박하기 시작했을 때, 즉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일시적인 불편함으로 치부하며 병원 방문을 미룹니다. 지속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복통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 증상이 익숙하거나 걱정된다면 댓글에 통증이라고 남겨주세요. 이런 통증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몸이 여러분에게 심각한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빈번한 소화 문제입니다. 메스꺼움, 복부 팽만, 설사 등이 포함되죠. 최근 들어 특정 음식이 잘 맞지 않는 느낌이 자주 드시나요? 식사하고 나면 배가 계속 부풀어 오르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 메스꺼움을 느끼시나요? 이러한 지속적인 소화 문제는 단순히 소화불량을 넘어선 심각한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췌장은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등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소화하는데 필수적인 소화 효소를 생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암이 이 췌장의 기능을 방해하면 소화 과정이 비효율적이 되어 우리가 사소한 장애로 오해할 만한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 후 느껴지는 지속적인 메스꺼움과 구토, 아주 적은 양을 먹어도 배부르다고 느끼는 이른 포만감, 복부 팽만감, 그리고 빈번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설사나 묽은 변인데요. 특히 지방 흡수 부족으로 인해 기름지고 떠다니는 악취나는 지방변을 보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우리 몸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조용히 영양실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양실조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피로, 체중 감소 같은 다른 증상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스트레스, 상한 음식, 혹은 노화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소화 문제가 빈번하고 오래 지속되며 점점 악화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선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최근 이런 증상을 느끼셨나요? 식사 후 빈번한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댓글에 소화라고 간략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이 던지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췌장이 조용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갑작스럽고 지속적인 식욕 감소입니다.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마자 금세 배가 부른 느낌이 들거나 예전처럼 맛있는 음식을 봐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잘 들지 않으시나요? 이런 식욕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췌장암을 포함한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암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식욕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양이 위와 소화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압박하여 적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하거나 암 자체가 우리 몸의 대사를 변화시키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췌장암 환자 중 상당수가 음식의 맛이나 냄새가 변했다고 보고하며 이로 인해 이전에 좋아했던 음식조차도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점차적인 체중 감소가 시작되고 몸은 점점 더 허약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일상적인 에너지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근육량 손실과 극도의 쇠약, 영양실조를 동반하는 위험한 상태인 악액질, 컵캑시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욕 부진은 단순한 스트레스, 나이,
혹은 기분이 없는 상태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식욕 부족이 지속적이고 명확한 감정적 이유나 감염성 질환 없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찰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음식에 대한 흥미를 잃으셨나요? 본인이나 주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댓글에 배고프지 않음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몸이 음식을 거부하며 말하고 있을 때 그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세요. 6번째 신호는 50세 이후 갑작스러운 당뇨병 발병입니다. 혈당 수치가 항상 정상이었는데 정기검진에서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평소 식습관 변화도 없었고 체중이 늘지도 않았고 가족력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당뇨병 진단을 넘어 훨씬 더 깊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췌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인 인슐린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인슐린을 만들고 분비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다른 위험 요인 없이 갑작스럽게 당뇨병이 발병하는 경우에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한 갈증, 잦은 소변, 만성 피로, 흐릿한 시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같은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일부 경우에 이 새롭게 발병한 당뇨병이 췌장암의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가시적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식욕 감소, 피로, 소화 문제 같은 다른 췌장암 관련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명확한 원인 없이 최근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반드시 췌장 건강도 함께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갑작스러운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이 주변에 있나요? 이 정보가 주목할 만하다면 댓글에 혈당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모든 당뇨병 진단이 단독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진단 자체가 빙산의 일각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7번째 신호는 피부 발진 없이 지속되는 가려움증입니다. 누구나 가끔 피부 가려움증을 느낍니다. 벌레 물림, 건조함, 알레르기 때문일 수 있죠. 하지만 가려움증이 지속적이고 성가시며 피부 발진이나 명확한 원인 없이 나타난다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예를 들어 담즙계 문제나 췌장암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췌장 종양이 담즙관을 막으면 간에서 생성된 소화액인 담즙이장으로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담즙을 구성하는 담즙산이 혈액에 축적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담즙산이 피부 아래에 쌓이게 됩니다. 이는 특히 밤에 심해지는 강렬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려움증이 발진이나 다른 피부 자극 없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가려움증과 달리 크림이나 목욕으로도 잘 완화되지 않으며 수면이나 일상생활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종종 다음과 같은 증상과 동반됩니다. 황달,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함, 콜라색처럼 매우 어두워진 소변, 그리고 회백색 또는 기름지고 냄새나는 대변 등입니다. 핵심은 이 가려움증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간과 췌장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피부를 통해 보내는 소스 신호와 같습니다. 많은 의사들은 담즙관이 종양에 의해 막혔을 때 발생하는 이 가려움증을 초기 경고 신호로 간주하므로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몸에서 특정 발진 없이 지속적으로 가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나요? 8번째 신호는 충분히 쉬어도 지속되는 극심한 피로입니다. 바쁜 하루를 보낸 뒤에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피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충분히 잘 잤음에도 에너지가 전혀 없으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성 피로는 췌장암에 흔하지만 가장 많이 무시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의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극심한 약화감, 무엇을 하려는 동기 부족, 끊임없는 졸림,
그리고 정신적인 소진이 휴식이나 좋은 수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극심한 피로가 생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끊임없이 성장하며 우리 몸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앗아갑니다. 또한 췌장 문제로 인한 영양소 흡수 저하로 조용한 영양실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으로 인한 전신 염증 반응 또한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활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 흔히 나타나는 정서적 스트레스와 불안감 역시 내부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만약 암 치료를 받게 된다면 화학요법 같은 치료는 이 피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계신가요? 9번째 신호는 원인 모를 혈전입니다. 특히 깊은 정맥 혈전증이나 폐색전증 같은 경우죠. 혈전이란 우리 몸이 출혈을 막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 기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처나 최근 수술 또는 오랜 부동 상태와 같은 명확한 원인 없이 혈전이 저절로 형성된다면 이는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암 환자에게는 이러한 예기치 않은 혈전 발생이 훨씬 더 흔합니다. 이는 종양이 혈액 응고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키는 특정 물질을 방출하여 우리 몸이 과대 응고 상태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별다른 이유 없이도 혈전이 쉽게 생기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혈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리의 깊은 정맥에 생기는 심부 정맥 혈전증, DVT,은 한쪽 다리의 통증, 부기, 발적, 빨갛게 변함 또는 열감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이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 되는데 이는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흉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므로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혈전이 종종 췌장암과 같이 우리 몸속에 숨겨진 암의 첫 번째 가시적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의학 연구에서는 원인 모를 혈전을 겪은 환자에게 복부 종양 유무를 반드시 조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요법 같은 암 치료 역시 혈전 발생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혈전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10번째 신호는 소변 또는 대변 색깔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심각한 건강 증상을 떠올릴 때 화장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소변이나 대변 색깔의 미묘한 변화는 사실 우리 몸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종종 간 또는 췌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췌장은 담즙과 협력하여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췌장에 생긴 종양이 담즙이 흐르는 길인 담도, 담즙관을 막게 되면 담즙이 장으로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배설물의 색깔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징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 섭취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콜라나 차처럼 매우 어둡고 진한 갈색을 띠는 소변, 그리고 담즙 부족으로 인해 회백색 또는 점토색으로 변하는 대변입니다. 또한 지방 흡수 부족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기름지고 물에 뜨는 지방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소화관 상부 출혈을 암시할 수 있는 검은색 대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통증이나 체중 감소 같은 다른 증상보다 먼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탈수, 식단 변화 또는 경미한 감염 때문이라고 치부하며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때 의사 상담을 미루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러한 소변이나 대변 색깔 변화가 지속되고 황달, 가려움증, 피로 같은 다른 증상들과 동반된다면 췌장 상태에 대한 정밀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10가지 췌장암 이상 신호들 어떠셨나요? 췌장암은 정말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지만 우리 몸은 항상 크고 작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침묵의 살인자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증상이든 한두 번 나타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설명할 수 없이 나타나며 특히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기억하세요. 조기 발견은 생존율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이의 생명을 구하는 작은 단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